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보시죠. 7주차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주차. 비대면 수업이라서 조금 힘들 수는 있는데 그래도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은 눈으로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훨씬 더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물론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렇죠. 자 보시죠. 그럼 우리 지난주 했던 거 확인학습 한번 풀어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 상난이도 문제입니다.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령상 용어 및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는 겁니다. 옳은 것. 첫 번째, 재개발 사업은 우리 개발 사업 부분이 그 사업 자체가 세 가지가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주거 환경 정비법 그리고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그렇게 되는데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답니다. 그러면 재개발 사업은 말도 안 되죠.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다 그러면 재건축 사업이 돼야 되고 그리고 뒤에 공동주택 나오겠죠. 맞나요?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기본서 우리 인문서 222페이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20년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사용하는 기간 사용하는 기간은 40년이 돼야 되겠죠. 그때 이제 보수 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은 우리가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된다. 이렇게 돼야 되죠. 틀렸습니다. 223페이지 나오고요. 3번, 대지라 함은 재개발 사업에 의해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재개발 사업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정비사업. 그 정비사업 안에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과 주거 환경 정비 사업을 합쳐서 우리는 정비사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그렇죠. 재개발 사업이 아니고 정비사업에 의해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224페이지 나옵니다. 4번, 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아가지고 우리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을 건설했어요. 그 건설한 일단의 토지는 주택에 대한 단지가 되겠죠. 그래서 주택단지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한다. 224페이지 나옵니다. 5번,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우리 토지 등 소유자 얘기했죠. 재건축 사업일 때는 뭐죠? 건물만 허물고 새롭게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에서 토지는 해당되지 않는 거고 그리고 건물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해당되는 거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지상권자 아니죠. 없습니다. 그러면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뭐죠? 건물이죠. 그 건물에 해당되는 건데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건물에 들어가려면 부속 토지도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 부속 토지 소유자를 우리는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재개발 사업이나 주거환경 정비 사업에서는 뭐가 되죠? 토지 등 소유자라 그러면 그렇죠. 토지 또는 건축물 또는 그렇죠. 지상권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토지 소유자 그리고 건축물 소유자 그리고 지상권자 이렇게 되죠. 답은 5번 224페이지 나옵니다. 1번 문제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상난이도로 본 거고 2번 문제 중난이도 문제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 기반 시설 또는 공동 이용 시설에 속하는 시설로 볼 수 없는 것 찾는 겁니다. 223페이지 나오죠. 그러면 복합적으로 낸 문제입니다. 이거 한 문제를 가지고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은 완벽하게 해결이 됩니다. 먼저 1번 볼게요. 정비 기반 시설은 도로 맞나요? 맞죠. 수도 조심하셔야 돼요. 수도는 사용하는 거,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동 이용 시설이 되죠. 상하수도가 돼요. 상하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구 맞죠? 비상대피시설 맞아요. 그래서 수도 때문에 틀렸다는 거. 2번,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은 놀이터 맞죠? 마을회관 맞죠? 공용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 이용 시설이 아니고 뭐죠? 정비 기반 시설에 속합니다. 그리고 공동작업장은 맞죠? 이것 때문에 틀렸네요. 3번, 정비 기반 시설에는 녹지 맞나요? 맞죠? 광장 맞죠? 공공공지 맞네요? 가스 공급 시설 맞나요? 맞네요. 답은 3번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시설로 볼 수 있는 것은 동그라미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번, 공동 이용 시설은 타가소 맞죠? 어린이집 맞죠? 유치원, 저 유치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면 공동 이용한다고 볼 수 없죠. 경로당 맞죠. 정비 기반 시설은 하천 맞습니다. 근데 공항이 안 들어가죠. 그리고 학교 안 들어가죠.
그리고 구판장이나 세탁장이나 화장실은 뭐죠? 공동 이용 시설에 속합니다. 그렇죠? 답은 옳은 것은 답은 그렇죠.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3번 문제는 중난이도 문제인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 겁니다.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그리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두 번째 라인하고 있죠. 시장 군수인데 우리가 뭐 할 때는 그렇죠. 정비법을 해나갈 때는 정비할 때는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소 단위가 해당되는 소단위 해당되는 구역은 뭐 한다? 무시한다. 무시한다고 하면 그렇지만 그렇죠. 계획하지 않는다. 그래서 군수는 군에 해당되는 군수는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까지 관할 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몇 년 단위?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맞죠. 타당성 분석은 5년 우리가 5년 단위로 하지만 이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건 10년 단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226페이지 나오고요. 기본계획 수립권자, 여기서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제외하고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는 뭐죠? 친구. 협의한 후, 협의하고 심의하죠. 협의한 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렇죠?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변경할 때 그렇게 걸쳐야 됩니다. 226페이지 나오죠. 3번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 일반 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돼, 안 받아요?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게 수립권자잖아요. 기본적으로 수립권자인데 시장은 뭐가 돼요? 일반 시장과 대도시 시장이 있는데 일반 시장은 뭐 할 때? 이 수립을 하고 난 뒤에 뭘 받아요? 그렇죠. 승인을 할 때는 위에 있는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승인 받지만 나머지 대도시 시장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자기들이 직접 확정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확정하냐면 협의한 후에 심의를 해서 확정하는 겁니다. 그 얘기 2번 얘기예요. 3번은 뭐냐면 도지사가 이를 승인하려면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똑같습니다. 그렇죠? 확정하는 경우도 그렇고 심의하는 경우도 그렇고 그것만 이제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226페이지에 나오고 그 다음에 4번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은 정비계획에 위반한다. 정비계획을 우리가 안을 올리는 자는 누구죠? 세 번째 라인. 세 번째 순위. 세 번째 순위가 특별자치 밑으로 내려와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뭐죠? 세 번째 라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그래서 정비계획을 위반을 하게 됩니다. 위반하게 되면 여기서 구청장 그리고 광역시 밑에 있는 군수는 누구한테 위반을 하면 누가 그걸 구역을 지정하죠? 그렇죠. 광역시장이나 특별시장이 정비계획에 대해서 정비구역을 우리가 지정합니다. 근데 나머지는 특별자치시장이 위반한 것은 특별자치시장이 구역을 지정하고 특별자치도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장 군수도 마찬가지 됩니다. 아시겠죠? 도 밑에 있는 시장 군수도 자기네들이 정비계획 위반하면 자기네들이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되죠. 226페이지 나오고 5번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뭐 할 때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의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가 있겠죠. 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등에게 마음대로 제출하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업시행 인가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정비 사업을 폐지할 경우에는 신고해야 돼요? 아니에요. 정비 사업을 폐지한다든지 아니면 중지한다든지 그렇게 할 경우라 할지라도 뭐 한다? 똑같이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227페이지 나오죠. 그래서 3번의 답은 5번이 됩니다. 오히려 3번을 더 까다롭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4번 문제 상난이도 문제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보기에서 옳지 않은 내용을 모두 고르는 겁니다. 옳지 않은 내용을 모두 고르볼게요. 기억, 분양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로부터 분양신청의 대가 누구죠? 362 맞네요. 그래서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해야 되고, 다만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 신청 기간을 20일 범위에서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맞죠? 227페이지 나옵니다. 니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한 것까지는 맞습니다. 물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뭐가 돼요? 극히 열악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죠. 그리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있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이 나오면 상권에 대한 활성화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재개발을 해야 돼요. 주거환경 개선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니은은 틀렸네요. 226페이지 나옵니다. 그러면 니은 하나 생각해 주시고요. 디귿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됐습니다. 그러면 종료된 때는 분양 신청 현황을 뭐죠? 딱 분석하겠죠. 그걸 기초로 해서 어떻게 해야 돼? 분양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 분양 계획이 분양에 대한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뭐죠? 수립하여 누구한테? 시장 군수 등에게 인가를 받습니다. 여기 시장 군수 등이 누군지 아시죠? 세 번째서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비계획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인가받는 거는 어디가 돼요? 맨 세 번째 서열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자꾸 여러분들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진짜 어렵게 되는 건데, 정말 내가 한 번 더 반복하지, 또 한 번 더 반복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뭐죠? 어려워 하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런데 괜찮아, 할만해, 할 수 있어, I can do it, 이렇게 얘기하면 뭐죠? 진짜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227페이지 나오고요. 그 다음 리얼 시장 군수 등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에 전문기관 또는 뭐죠? 단체에게 그 준공검사 실시를 뭐죠? 의뢰하여야 한다요? 의무사항이에요? 아니에요. 의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안 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할 수 있다고 해야 되죠. 그래서 227페이지 나옵니다. 리얼 틀렸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미음. 그래서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 얘기 안 한 거 아니고 이거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시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죠? 예. 시장 군수 등은 직접, 시장 군수 등이 누구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정비법에서 시장 군수 등이라 그러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장 군수 등은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 자기가 직접 한다는 얘기예요. 직접 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되잖아요. 그럼 준공사 받을 필요가 없죠. 그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보해서 고시하면 되는 거예요. 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227페이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옳지 않은 거는 니은 옳지 않았고 리얼 옳지 않았죠.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본 거고, 그 다음 이제 보셔야 될 게 지난주 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학습도 한번 했으니까 한번 복습도 또 해야죠. 그러니까 지겹죠? 여러분들. 문제까지 확인하고 내용까지 또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체계도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반복만이 결과로 나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반복만이 뭐다? 합격이다. 반복만이 뭐다? 합격이다. 반복만이 뭐다? 합격이다. 그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반복은 여러분이 안 하세요. 해라고 해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시켜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네. 도시정비 사업의 절차도를 했는데 제일 먼저 뭐죠? 기본 방침. 누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본 방침을 정합니다. 도시정비의 사업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겠다는 기본 방향을 정하는 게 기본 방침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국토계획법에서는 그 국가계획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기본계획. 자, 기본계획은 도시정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우리가 기본계획을 짜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기본계획은 큰 개념으로 짜는 거기 때문에 단위가 작은, 그러니까 인구수가 작은 소구역은, 소지역은 뭐 하겠다? 기본계획 세우지 않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짤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세열하고 세 번째 부분이 도시잖아요. 그러면 광역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리고 도 밑에 있는 시군이 있는데 군은 안 하겠다니. 시 중에서도 도지사가 보고 야, 이 시는 굳이 안 짜도 되겠다 하면 안 짜도 됩니다. 기본계획을.
하지만 나중에 기본적으로 정비를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든지 할 때는 당연히 해야죠. 그때는. 그래서 기본 계획을 우리가 세우는데 그 기본권자가 기본 계획을 세우는 수립권자가 나옵니다. 수립권자. 그래서 수립권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인데 그 시장은 대도시 시장과 누구 있다? 일반 시장 두 군데가 있다는 거. 근데 군수는 아니라는 거. 됐나요? 그러면 기본 계획을 세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수립해서 뭐 해야 돼요? 그쵸? 우리 뭐 할 때 도시군 기본 계획 할 때 기본 계획을 수립했잖아요. 그럼 뭐해서 확정 아니면 승인 받았죠. 확정은 여기 나오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시장까지는 자기네들이 뭐죠? 직접 확정합니다. 그런데 대도시시장이 아닌 시장, 일반시는 규모가 크지 않잖아요. 그러면 조금 너희들이 확정하기는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위에 있는 누가? 도지사가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정비법에는 웬만해서는 뭐가 안 나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 나와요. 저기 기본 방침 빼고는. 그거 기억해야 돼요. 기본 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수립권자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기본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기본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면 몇 년 단위로 10년 단위, 강산이 변하는 10년 단위를 수립하고 그게 이제 타당한지 분석은 언제? 그렇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검토를 해서 어디다가? 기본 계획에다 반영을 해야죠. 근데 그때 기본 계획의 어떤 작성 기준이나 기본 계획에 대한 뭐죠? 작성 방법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국장이 정해야죠. 그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기본 계획을 정하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이제 정비를 하기 위한 정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럼 정비 계획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정비를 할 곳에서 해야죠. 그럼 정비를 할 곳이 어디예요? 맨 밑바닥. 정비는 중간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요? 맨 밑바닥에서 정비를 해야죠. 맨 밑바닥에서 정비를 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럼 맨 밑바닥은 어디가 돼요? 그렇죠. 특별자치, 시, 특별자치도 그리고 어디가 돼? 시, 군, 구청. 그렇죠? 시, 군, 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정비 계획을 하게 되고 그럼 그때 정비 계획을 입안하는 입안권자가 있다 없다? 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입안권자는 누가 된다? 입안권자는 얘기했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그리고 구청장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광역시 군수도 포함하는 거고 그러면 이 부분들을 이 사람들 다 묶어서 고난자를 뭐라 불러요? 시장, 군수 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비법에서 시장, 군수 등이라고 그러면 이걸 노래를 부르셔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 군수 등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얘기한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안권자가 되고 그러면 입안권자가 입안을 하면 그 정비구역에 대해서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을 정해줍니다. 아 그래? 너희들 이거 정비하고 싶어? 그럼 내가 구역을 정해줄게. 정해주는데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정비구역을 정하는 지정권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는 자기네들이 뭐죠? 뭐해서 정비계획을 입안을 하고 자기네들이 우리는 뭐한다? 직접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렇죠. 그 광역시 밑에 있는 군수나 구청장이 입안을 한 거 또는 특별시 밑에 있는 구청장이 입안을 한 거 있죠. 그러면 그 경우일 때는 자기네들이 직접 지정할 수 없어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럼 누가요? 그죠? 그때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지정을 하게끔 돼 있다는 거. 정비구역을. 아시겠죠? 이것만 조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비 사업에 있어서 권한권자가 제일 헷갈리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이것만 헷갈리지 않으시면 돼요. 그래서 자주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난 뒤에는 이제 공사를 해야죠.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한 계획을 시행자가 딱 세웁니다. 누구한테? 인가를 받으려고. 그 관할 구역에 있는 세 번째 순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세 번째 순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공사를 하고자 시행자들이 공사 사업 시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시행계획을 세워서 시행자가 이제 뭐죠? 시장 군수 등에게 나오죠? 시장 군수 등에게 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럼 인가를 받으면 이제 뭐죠? 인가받은 걸 고시하면 되고 그러면 인가받은 걸 고시하면 이제 뭐 하게 돼요?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업하려면 사업 시행자한테 토지 등 소유자가 여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있거든요. 이거 나중에 공사하고 난 뒤에 저한테 이거 분양해 주세요 하고 분양권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분양 신청을 하게 되는데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한테? 시행자한테. 공사가 되면 나중에 이걸 받아야 되니까. 그걸 그러면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분양 신청하는 기간이 누가 분양 신청이 돼가 362가 됩니다. 그래서 30일 이상 60일 이내. 그리고 20일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는 거. 그렇게 분양 신청을 하면 그 분양 신청을 한 것을 기초로 해서 시행자가 어떻게 해야 돼? 분양 계획을 세웁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처분하겠다는,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이게 바로 분양 계획이에요. 분양 신청을 하면 신청한 걸 기초로 해가지고 시행자가 분양을 어떤 식으로 할지 관리해 나가고 그걸 처분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관리 처분 계획이에요. 분양 계획이에요. 됐죠? 그럼 이걸 하고 난 뒤에 딱 계획을 다 세웠겠죠. 그럼 이걸 혼자서 아는 게 아니고 이걸 그 관할 구역에 있는 장한테 뭐 해야 돼요? 그럼요, 인가 받아야죠.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습니다. 누구한테? 시장 군수 등에게. 그렇죠? 밑에 3순위에게. 그러면 인가를 받고 관리 처분 계획에 대해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럼 고시를 하면 이제 공사를 착수를 하면 되죠, 시행자는. 그럼 공사 착수해서 공사가 끝나면 이제 뭐죠? 공사 완료가 됐다는 것을 알리면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뭐가 된다? 우리가 도시정비 부분에 대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사 완료 끝나면 이제 그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뭐죠? 공사가 끝났으니까 인가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 사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전체적인 도시정비 사업, 우리 지난주 했던 사업에 대한 절차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걸 하나 또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해야 될 건 뭐냐? 바로 제4장 건축법이 됩니다. 건축법. 여러분 교재 어디가 되냐면 파트 5장으로 돼 있죠. 건축법. 어디가 되냐면 234페이지가 되어 있네요. 234페이지 보시면 먼저 건축법에 대한 용어를 용어 정리를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뭐라 할 거냐면 뭐라죠? 그렇죠. 뒤에 나오는 건축법에 대한 전체 절차도, 체계도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 어디를 보냐면 236페이지 한번 잠시 한번 보실래요? 236페이지. 236페이지 보시면 지하층이라는 건 용어 정리들인데 전부 다 지하층이 나옵니다. 지하층이. 도대체 지하층은 뭐냐? 1번 보시면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 건축물의 바닥이 땅에 묻혀 있다는 얘기예요. 지표면, 우리가 땅을 밟고 있는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무슨 높이? 평균 동그라미 하세요. 평균 동그라미 하시고 위에다가 최저 X, 최고 X, 무슨 높이? 평균 높이가 해당하는 층의 높이 있겠죠. 해당하는 층 높이 얼마? 반 이상, 2분의 1 이상이 되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랬다? 지하층이라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한번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건물이 있다고 보죠.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지표면, 사람이 이렇게 서 있죠. 그렇죠? 이렇게 지표면. 그리고 여기에도 지표면이 있는데, 여기하고 여기가 지표면이 다를 수 있죠.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쪽이 1층이지만 여기는 2층이 되는 경우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이 건물의 바닥. 그리고 이쪽이 또 바닥이 되고 그 위에 또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층이 지하층인지 지하층이 아닌지를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그 판단하는 겁니다. 그때 판단을 할 때 먼저 이쪽 바닥 표면에서부터 그 다음 층 바닥 표면까지 여기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층의 높이, 한 층의 높이, 층고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층고, 라지 H라고 쓸게요. 그 층의 바닥에서부터 그 다음 층 바닥까지의 거리를 뭐라 부른다? 층고, 층의 높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되냐면 이 층에 대한 높이의 반 이상이 된다고 얘기했죠. 누가요? 여기 바닥에서부터 이쪽 지표면과 이쪽 지표면에 이렇게 끄으면 무슨 높이? 평균 높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 높이가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다를 수가 있잖아요. 다르면 이것에 대한 평균이 되는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평균 높이, 그렇죠? 평균 높이. 이 평균 높이를 소문자 H라고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주어예요. 이게 주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려운 게 아니고 쉽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거. 이 층이 땅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묻혀 있는 게 얼마나 묻혀 있느냐. 아시겠어요? 이 전체로 봤을 때 반 이상 묻혀 있으면 그건 지하죠. 지하층이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쪽과 이쪽의 지표면이 다를 때 무슨 높이? 평균 높이가 이 해당하는 층의 높이 있죠. 해당하는 층의 높이, 층고의 얼마? 반 이상, 2분의 H 이상이면 이 높이가 땅에 묻혀있는 높이가 이 해당하는 층보다도 반 이상 높이 있으면 뭐가 된다? 이거는 지하층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층 자체가 흙에 묻혀있는 게 이 층의 높이보다 얼마? 반 이상 되면 그건 해당하는 층이 뭐가 돼요? 지하층이 된다. 이게 바로 지하층이 돼요. 되나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되죠? 이걸 우리는 지하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땅에 뭐죠? 묻혀있는 층을 지하층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그거 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육상 빌딩 아시죠? 육상 빌딩 아시나요? 서울에 가면 육상 빌딩이라고 옛날에는 지방에서 뭐죠? 그 육상 빌딩을 보려고 오고도 막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육상 빌딩은 몇 층일까요? 몇 층이요? 63층. 뭐 그런 쉬운 걸 물어보냐 이렇게 생각하죠. 63층 아닙니다. 지상이 60층이고요. 지하가 3층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하층은 층수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상층만 층수로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하층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겠죠? 반지하 이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우리가 통용적으로 쓰는 말이지 법상의 반지하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지하층은 층수에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 하나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우리 뭐 봤대? 연면적 기억나세요? 연면적?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뭐라 불러요?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뭐라 부른다? 연면적. 그러면 지하층 바닥 면적도 포함이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안 된다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세요? 됩니다. 돼요. 무슨 말이세요? 그러니까 각 층 바닥 면적이 합계잖아요. 이 지하층 바닥 면적 합계가 돼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안 돼요 하는지 아세요?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재수생, 삼수생인 분들은 공부를 한 게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 용적률 산정할 때 우리 용적률을 구하세요 하면 기억나세요? 용적률 밑에는요. 밑에 뭐가 있어요? 땅이 있죠. 땅이. 대지면적. 밑에는 땅이죠. 그럼 위에 건물이 올라가죠. 각 층 바닥 면적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용적률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 연면적입니다. 연면적. 그렇죠? 대지면적분의 연면적을 용적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는 거죠. 그럼 이때 연면적에 원래 연면적은 각 층 바닥 면적을 합친 것을 연면적이라고 그래서 지하층의 면적도 포함이 돼요. 그런데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는 지하층 위로 올라가는 것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하층의 면적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으로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연면적 산정할 때는 지하층 면적이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는 거.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거 하나 봐주시면 되죠. 그러면 이거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20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건축법령상 지하층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는 겁니다. 지하층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한번 풀어보실래요, 여러분들? 지하층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해당 층의 높이가 얼마래요? 3m입니다. 그러면 바닥에서부터 지표면까지 높이가 그 해당하는 층의
반 이상이면 뭐가 돼? 지하층이죠. 그럼 이거 반 하면 얼마요? 2분의 1 하면 1.5m가 됩니다. 해당하는 층이. 그렇죠? 해당하는 층의 높이가 1.5m예요. 그런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2m 이상이랍니다. 2m 이상이래요. 그러면 이게 2m 이상이에요. 그럼 보세요. 해당하는 층의 높이의 반 이상 되죠? A. 해당하는 층의 높이가 3m인데 반하면 1.5잖아요. 그러니까 1.5 이상이면 되는 거잖아요. 1.5 이상 되잖아요. 평균 높이가 2m니까. 그럼 이건 지하네요. 지하층이네. 그리고 해당하는 층의 높이가 4m죠. 그럼 이것의 2분의 1을 하면 2m가 나오잖아요. 2m. 그럼 이 2m 이상이면 뭐가 돼요? 지하층이 되는 거예요. 뭐가? 지표면,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얼마 되면? 2m 이상이면 되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최저 높이가, 여기 안 보시나요? 여기 보세요. 평균 높이가 2m 이상이면 되는데, 최저 높이가, 여기서 최저 높이가 2m라 그러면 평균도 2m 이상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최저가 2m면 평균은 2m보다 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평균 높이가 2m면 되는데 최저 높이가 2m이니까 평균은 그보다 클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2m보다 크니까 뭐가 돼요? 지하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해당하는 층의 높이가 3m인 경우입니다. 곱하기 2분의 1 하면 1.5m가 돼요. 그럼 1.5m 이상 되면 뭐가 돼요? 그렇죠. 1.5m 이상 되면 지하예요. 지하층이에요.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최저 높이가 2m랍니다. 2m. 최저 높이가 2m면 당연히 뭐죠? 평균은 그보다 높게 있겠죠. 맞네요. 해당하는 층의 높이가 3m입니다. 곱하기 2분의 1 하면 1.5m 나오네요. 1.5m 이상이면 뭐가 돼요? 지하층입니다.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1.5m 이상인 것. 평균 높이가 1.5m 이상이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이거 이상이면 되는 거니까. 오, 맞네요. 해당 층의 높이가 4m입니다. 이거 곱하기 2분의 1 하면 얼마? 2m죠. 그럼 2m 이상이어야지만 지하층이 돼요. 바닥에서 지표면과 평균 높이가 2m 미만이 돼요. 말도 안 되죠. 2m 이상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지하층이 되는 거죠. 답은 몇 번? 5번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풀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 됐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이게 이제 지하층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건폐율하고 용적률에 관한 내용은 우리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주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뭐 그 내용 부분까지는 크게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228페이지 보세요. 228페이지 보시면 건축법상 용어 정리에서 건축 대수성 용도 변경 나오는데 첫 번째가 주요 구조부입니다. 건물을 이루고 있는 뼈대, 건물을 이루고 있는 뼈대를 뭐라 불러요? 주요 구조부라고 얘기합니다. 다시요. 건물을 이루고 있는 뼈대를 뭐라 불러요? 주요 구조부라고 얘기합니다. 뼈대를. 그러면 뼈대라고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주요 구조부인지 주요 구조부지가 아닌지를 시험 문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보시면 내력벽.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보세요. 여기서 이게 뭐예요? 기둥. 기둥은 뼈대죠.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기둥. 그러면 주요 구조부에 속하는 거 맞아요. 기둥.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바닥. 이 바닥 없으면 안 되죠. 없으면 안 되죠. 바닥도 뭐예요? 주요 구조부입니다. 근데 조심하실 게 이게 무너졌을 때 건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주요 구조부인데 최하층에 있는 바닥이 무너진다고 해서 건물 전체가 무너지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로 또 보지 않습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또 있는 게 우리가 맨 위에 보면 지붕 있죠. 지붕틀. 이 지붕틀도 위험하죠. 없어지게 되면. 그래서 지붕틀도 주요 구조부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게 여기다가 벽을 설치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벽을 설치하죠. 벽을 설치합니다. 이쪽과 이쪽 실을 구획하는 게 벽이잖아요. 근데 이 벽이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거 있죠. 위에서 오는 힘이 있습니다. 힘. 이 위에서 오는 힘이 있어요. 이 힘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는 거. 힘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는 벽을 비내력벽이라고 얘기합니다.
힘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는 벽을 뭐라고 한다면 비내력벽. 그럼 뗐다 붙였다 쓰는 거. 여러분 칸막이라는 거 아시죠? 그건 힘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럼 뗐다 붙였다고 한다고 해서 위험해, 안 위험해?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내력벽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빗자를 빼고 위에서 오는 힘에 대해서 견디는 벽이 있어요. 이 벽을 떼면, 함부로 떼면 이 건물이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주요한 거예요, 주요한 거 아니에요? 주요한 거죠. 그럼 주요 구조부, 주요 뼈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내력벽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지만 누구는? 그렇죠. 내력벽은 힘에 대해서 견디는 벽이기 때문에 주요 구조부로 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내력벽, 기둥, 바닥,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이름 뭔지 아세요?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잡아주는 거. 기둥을 옆으로 세운 거하고 똑같죠. 이게 바로 보입니다. 이 보가 위에 있는 바닥이 휘어지려고 할 때 바닥을 잡아줘요. 위에서. 이게 있기 때문에 바닥이 휘어지면서 파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 보도 주요 구조부예요? 주요 구조부 아니에요? 주요 구조부죠. 이 주요 구조부예요. 무슨 말이세요? 이것도 주요 구조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죠? 자, 그런데 이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있어서 큰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런 큰 보는 힘에 대해서 버티는 거지만 여기 보시면 작은 보가 있을 거예요. 큰 보하고 큰 보 사이에 들어가는 이 작은 보. 이 작은 보는 없어진다고 해서 바닥이 무너질까요? 안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작은 보는 뭐가 아니에요? 그렇죠. 작은 보는 바로 주요 구조부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가 돼?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올라가려면 주된 계단이 있죠. 주된 계단이 혹시라도 없어지면 위험하죠. 그래서 주된 계단도 뭐가 된다? 우리가 주요 구조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주요 구조부냐 주요 구조부냐 아니냐를 보통 물어볼 때 물론 나중에 외우기 위해서 제가 외우는 방법도 설명하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힘에 대해서 버틴다, 힘에 대해서 버티지 않는다 이런 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둥, 주요 구조부, 보, 주요 구조부, 작은 보는 아니에요. 기둥과 기둥 사이에 들어가는 것도 없어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사이 기둥, 주요 구조부 아니에요. 바닥 주요 구조부인데 최하층 바닥이 없어진다고 해서 건물 무너지지 않아요. 최하층 바닥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바닥은 주요 구조부예요. 힘에 대해서 견디는 내력벽 주요 구조부예요. 근데 비내력벽 주요 구조부 아니에요. 됐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지붕틀 주요 구조부죠. 지붕에 대한 틀이니까. 그리고 또 뭐죠? 계단 오르는 거 주계단 주요 구조부죠.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죠. 그래서 다만 사익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이 뭐냐면 이겁니다. 햇빛 가리는 거 있죠. 비 올 때 비 막는 거. 이걸 햇빛을 막아주는 거, 이거 차양이에요. 이거 없어진다고 해서 건물 무너져요? 아니에요. 그래서 차양도 주요 구조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5개 계단 무너진다고 해서 건물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가 돼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주요 구조부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내용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한번 출제가 돼요. 27일 때. 건축법령상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 모두 고른 것은 않는 것만. 지붕틀 맞죠? 주계단 맞죠? 사익 기둥,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있는 기둥은 없어지더라도 문제가 없어요. 최하층 바닥 무너지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답은 몇 번? 디귿과 리얼이 우리가 주요 구조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하나 봐주시면 돼요. 예전에 제가 그 수업을 하다가 워낙 열강을 하다 보니까, 그죠? 열강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열강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웃어요. 왜 웃지? 계속 또 했죠. 계속 웃어요. 이러면 웃어요. 그래서 왜 웃는지 이렇게 딱 보니까 사람들이 손을 이렇게 밑으로 가리더라고요. 워낙 열심히 하다가 바지가 터진 거예요. 바지가 터졌어요. 바지가. 그러니까 제에서 제일 주요한 게 어디냐면 주요한 부분이 뭐죠? 엉덩이잖아요. 주요 구조부가 지금 다 노출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뭐죠? 집에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게 주요 구조부를 막아야 되잖아요. 주요 구조부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커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빨리 뭐죠? 바지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지 보내주기. 주요 구조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바지를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바지 보내주기. 주요 구조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뭐다? 바지 보내주기.
주기. 뭐를 가리기 위해서? 주요 구조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바지를 보내줘야 돼요. 왜냐면 주요 구조부가 바지와 관계 있잖아요. 예. 위에는 괜찮아요. 위에는 벗고 해도 돼요. 괜찮아요. 예. 그래서 바가 뭐죠? 바지 아니에요. 바닥. 최하층 바닥은 제외. 지는 지붕틀. 보는 보. 작은 보 아니에요. 네. 내력벽. 주는 주계단. 기는 기둥. 됐나요? 사익 기둥 아니에요. 옥의 계단 아니에요. 이렇게 됩니다. 바지 보내주기. 이렇게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죠. 됐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 이제 밑에 보시면 그림도 나와 있는데 그 그림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239페이지 보시면 239페이지에 초고층 건물이 나오는데 고층 건물하고 초고층 건물 두 가지가 있어요. 고층 건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고층 건물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몇 층 이상을 고층이라고 그러느냐? 고3이에요. 30층 이상. 고3이에요. 30층 이상. 그리고 한 층의 높이를 4m로 봅니다. 그럼 한 층의 높이를 4m로 보면 몇 미터가 되죠? 4, 32, 120m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두 개를 다 만족하는 게 아니고 30층 이상이거나, 아시겠어요? 아니면 120층 이상 되는 건물을 우리는 고층 건물이 한다는 얘기예요. 시험 문제에서 30회 시험 문제에서 31회 시험 문제에서 그렇게 출제가 된 거예요. 이거여야 한다가 아니고 이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고층 건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층 건물은 몇 층 이상? 고3, 30층 이상이거나, 그리고 뭐죠? 120m 이상. 120m 어떻게 나와요? 한 층의 높이가 4m, 4, 32. 그런데 그럼 고층 건물은 30층 이상인데 초고층이 있죠. 와, 엄청나게 넓네. 됐나요? 초고층. 초고층 건물은 50층 이상. 이거나 곱하기 4 하면 얼마죠? 5, 4, 20. 200m 이상 되는 건물을 우리는 초고층 건물이라고 합니다. 됐죠?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는 거. 그거 하나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밑에 보니까 고층 건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뭐죠?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는 거. 그렇게 하나 봐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준초고층 건물은 뭐 고층 건물 중에서 초고층 건물이 아닌 걸 보통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것까지는 크게 많이 안 보셔도 되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1교시는 우리가 암기장 외우셔야 될 내용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인 거 맞죠? 그래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그 해당하는 층의 높이의 반 이상이면 돼요. 2분의 1 이상이면 지하층이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하층은 층수에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 안 돼요. 63빌딩. 그리고 연면적 산정 시에 지하층 면적은 포함이 돼요. 하지만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 구해야 되거든요. 그때 연면적에서는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다. 왜? 위로 올라가는 건 필요하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는 건 필요가 없어요. 됐나요?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요 구조부란 어디? 뭐 보내줘야 돼요? 제 주요 구조부 가리기 위해서는 뭘 보내줘야 돼요? 바지 보내주셔야죠. 바지 보내주시기. 그죠? 바지 보내주기. 바닥, 지붕틀, 보, 내력벽, 주계단, 기둥 등을 말한다. 다만 사익 기둥, 그리고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의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곳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하겠다. 됐죠? 그 다음 3번 고층 건물이란 고3 한 층의 높이가 4m, 43, 12, 120m. 이게 건축법일 때는 한 층의 높이를 뭐죠? 4m를 보지만 주택법 가면 또 얼마 보는지 아세요? 3m를 봐요. 왜? 주택법은 뭐가 돼요? 공동주택이 거의 대다수죠. 그럼 공동주택의 층의 높이는 낮잖아요. 이게 3m로 봐요. 자, 어떻든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고 초50층 이상 이거나 높이가 5, 4, 200m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는 거.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그래서 첫 시간에는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부분 들어가도록 할게요.